국민들을 건설회사 직원 취급하고 무슨 공무원 조직을 자기 사조직처럼 여기면서 불법 행위를 시키고 있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 말로 비판해서 바뀔 수 있는 대통령이 아니고, 말로 비판해서 바뀔 수 있는 정책이 아니고, 말로 비판해서 바뀔 수 있는 집권당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로 논리로 이 집권 세력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말의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정권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계획을 가져야 하고 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저렇게 체포해가는 저런 만용은 결코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3년 후에도 진보개혁 진영이 정권을 못 찾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것이죠.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법을 위반하면서 온갖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고 개입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3년 후에 정권이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렇게 할까요? 제가 보건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또는 족벌 언론, 국정원, 검찰 이런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뭐라고 항의를 해도 들은척만척하는 것이고 시민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촛불을 들고 나가도 들은척만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의 말이, 비판의 논리가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이 다시 권력을 회수해 갈 수 있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믿도록 만들어야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선거로 수립된 정권이기 때문에 선거로 잡아들이면 되죠. 선거로 쓸어들이면 됩니다. 그것이 그 유일한 방법이고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선거에서 저 정권, 저 집권당을 쓸어들이지 못하느냐? 그것은 진보개혁 세력이 연대협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여러 세력들이 합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겪어보니까 합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저 사람들은 서로 좀 다르다. 괜히 되지도 않을 합치라고 자꾸 하기보다는 따로따로 살림을 하더라도 국가적인 일, 많은 국민이 요구하는 일에는 손잡고 협동해봐라. 그것이 국민의 요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손잡고 협력하고 연대해서 무엇인가를 같이 한다는 것만 확인되면 그때부터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는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제일 좋은 기회가 2010년 지방선거 6개월 후에 다가와 있죠. 그것이 지나고 1년 10개월이 지나면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개월 후에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의 선거를 통해서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 정권을 쓰러뜨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만 먹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각자 자기 욕심을 차리기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연대하고 협력하려는 마음의 자세와 그 협력을 위해서 때로 나의 작은 이익을 양보할 수 있다는 넓은 마음만 가지면 곧바로 6개월 후에 한나라당 정권을 사실상 절반 쓸어들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16개 시도지사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거의 다 졌다. 그리고 그 시장 도지사들이 4대강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면 4대강 못합니다. 4대강 사업하지 말라고 데모를 아무리 해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시장 도지사들을 4대강 반대하는 사람들을 당선시켜서 필요한 행정적 협조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못하게 되죠. 그래도 계속 밀어붙이면 2012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집권당의 위치에서 다수당의 위치에서 끌어내리면 되죠.
그러면 입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말을 듣더라도 이미 늦었으니까 2012년 12월에 대통령을 교체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지금 우리가 상상력의 빈곤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식인들이 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온갖 정교한 논리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할지라도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길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걸 내버려두고 계속 딴 얘기를 하면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그냥 한번 해보시죠. 여기 광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광주는 한나라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연대 협력할 일이 별로 없죠. 여러분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연대 협력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다 연대 협력해버리면 후보가 하나밖에 안 나오죠.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광주 전남북에서는 한나라당이 될 가능성이 0이니까 0%니까 각 정당들이 후보를 막 내도 됩니다. 부담 없죠? 그 중에 나은 사람 찍으면 되니까. 문제는 다른 지역들입니다. 다른 지역은 전부 한나라당이 강세인 지역입니다. 한나라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연합해야죠. 서울시를 예를 들까요? 예컨대 국민참여당의 어떤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민주당의 좋은 분을 정무부시장 러닝메이트로 지명하면 됩니다. 또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에서 훌륭한 분을 정무부시장으로 지명해서 같이 선거를 치르면 돼요. 구청장 선거 25개 있는데 민주당이 제일 크고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많이 가져가고 다른 정당들은 조그마니까 몇 개씩 해서 단일 후보로 출마시키면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구청장 선거에 거의 다 이깁니다. 서울시장 선거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나와서 그분이 단일 후보가 됐다. 그러면 국민참여당이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어떤 분을 정무부시장으로 지명하면 됩니다. 약 100여 개 되는 서울시 의원 선거구에 민주당이 한 절반쯤 하고 나머지 지역은 다른 당들이 내고 전부 단일 후보로 붙으면 제가 보기에는 한나라당이 교섭단체 구성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합니다. 민주당도 이렇게 찢어져서 선거를 하면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절반 이기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함께 연합하면 절반을 기본적으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간단한 해법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여러분이 보시면 오세훈 시장이 좀 이기죠. 한 40% 나오고 한명숙 전 총리를 민주당 후보로 넣으면 한 30% 나오고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가 한 10% 나오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나라당이 10% 이상을 여론조사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 선거는 무조건 집니다. 한나라당이.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과 실제 득표율의 차이가 12% 정도 됩니다. 지난 두 차례의 재보궐선거 경험을 보면 한나라당이 10% 정도 이기고 있으면 박빙이고요. 한나라당이 5%좀 이기고 있으면 6, 7% 차이로 집니다.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가 40%대인데 왜 지냐? 이해가 안 되시죠? 그 40%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죠. 거기도 여론조사 거품이 들어있습니다. 10% 이상의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30% 수준에 불과하다. 하도 무섭게 하니까 도청한다고 그러고 정치 보복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위축되어서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선거의 결과와 여론조사 지지율은 10% 넘는 차이가 납니다. 저는 선거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이 선거를 관찰해보고 겪어본 결과 이번 지방선거는 한나라당 강세 지역에서는 1대1로 연합해서 붙이기만 하면 한나라당이 이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대구 경북 정도 안정적으로 이긴 겁니다. 그러나 거기도 예전처럼 손쉽게 이기지는 못합니다. 부산 경남은 한나라당이 위태로워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지금 이대로 각자 찢어져서 선거해가지고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 16개 광역시도 어느 한 곳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서울시의회 선거 어디 한 군데에서 민노당 진보신당이 자기 후보를 당선시킬 곳이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당선 가능한 지역에 후보를 5명, 10명 내서 반이라도 당선시키면 훨씬